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요 5월 27일이죠. 5월 27일. 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 6일 지방 동시선거요. 전국 지방 동시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됩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요, 이틀 동안. 여러분도 2월 1일날 바쁘신 분들은요, 오늘 하고 내일 사전투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66번째네요. 출근길에 만나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청주 날씨는요, 아주 좋네요. 무더울 것 같습니다. 아침에 바람도 없고요. 바람 부네요. 바람은 무더울 것 같습니다. 햇빛이 쨍쨍하네요. 오늘이 출근길에 만나요 66번째요 66번째고요. 두 번은 당진 서산 그쪽 가면서 방송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점 많지만은요, 가끔 들으시면은, 아니면 나중에 그 방송 끝나고서라도요, 재방송으로 보시더라도 좋은 유익한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고 하면서요, 몰랐던 걸 알고, 여러분들한테도 꼭 필요한 그런 방송 보시면서 한두 가지라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TVN 교통방송 청주지역 교통 소식을 먼저 듣겠습니다. 율량교차로에서 종축장 교차로 방면입니다. 율량교차로 100m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2대의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아직 사고 처리 완료되지 않았고요. 이 구간 많이 혼잡합니다. 여파로 뒤로 정체 극심한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공항로 율량교차로에서 종축장 교차로 방면으로 율량교차로 100m 지난 지점 2차로입니다. 승용차 2대의 추돌사고 발생했으니까요.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인협통신원 제보 고맙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청주영덕고속도로 청주 방면으로 사고 구간 있습니다. 청주 분기점 4km 지점 2차로인데요.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2차로 막고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뒤로 정체 극심하고요. 1차로로만 통행 가능해서 차량들 차로 변경하느라 많이 혼잡합니다. 청주영덕고속도로 청주 방면으로 청주 분기점 부근 4km 지점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으니까요. 이 구간 지나실 때 잘 살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도 진진하는 고속도로 위로는 시원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는 작업 구간이 있는데요. 옥산 분기점 부근 317.8km 지점부터 약 1km 구간 갓길입니다. 박은벽 식수대 개선 작업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예슬이었습니다. TVN 교통방송이요. 지금 강서 지구대 맞은편에 있죠. 저기 주중동 엑스포공원인가요? 충북 학생문화원 쪽으로 옮기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 신청사를 지어봤고요. 청주 지역은 103.3MHz입니다. 103.3MHz. 그러면 다시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요, 한미일 동시겨냥 미사일 3발 쐈다. 한미일 동시겨냥 미사일 3발 쐈다. 이게 한꺼번에요, 어떤 목표 지점을 생각하고 동시에 쐈는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한미를 동시 겨냥해갖고 쏜 걸 이렇게 뉴스가 나오네요. 미의 액체 원리금 상환 차단에 루브라로 변제,
거듭 주장. 그리고 세 번째는요, 리터당 3,000원 육박, 경유값 고공행진, 화물 총파업 예고. 드디어 오늘 뉴스 보니까요, 휘발유도 2,000원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휘발유도. 수도권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청주도 경유값이 휘발유를 추월하더니, 청주에도 어제 보니까요, 2,000원이 넘는 그 주유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번째는 바이든 한일 순방 중국 견제 성과, 인도 태평양 국가 이해관계는 숙제라고 이렇게 됐네요. 오늘 하루를 여는 지혜는요, 투표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할 권리도 없다. 루이스 라무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은 불평할 권리도 없다 이렇게 했네요. 루이스 라무르. 근데 이 투표요, 제 생각엔 자기가 투표해 갖고 어느 정당이라든지 어느 후보를 뽑잖아요. 거기에 대한 나중에 그 후보가 잘못한다든지 하면은요, 정당이라든지 그 후보가 잘못하면은 그 후보를 선택한 국민이 국민도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뽑아놓고 나중에 또 뭐가 어떠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했지만은요, 아직까지 말은 선진국이라 하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국민 의식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신호거리 신호대기 중이고요. 계속해서 충청북도에서 착한 가격업소 광고를 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영동의 숨은 명산 갈기산 등산로 시작점에 있는 갈기산 농원식당을 소개합니다. 닭뼈에 우려낸 국물에 한방재료 5가지를 넣고 압력솥에 삶아낸 국물, 거기에 닭백숙 뒤에 나오는 닭죽은 그야말로 활용정점. 등산으로 지친 몸을 맛 좋은 토종 닭백숙과 토종 닭볶음으로 달래보세요. 충북 영동군 합산면 갈기산로 580ml네요. 갈기산 동원식당, 여러분도 영동 갈기산에 가게 되면은요, 토종 닭백숙과 닭볶음요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0대에 깨달은 47가지인데요. 많으니까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냥하게 거절하는 기술을 익히면 거절한 것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상냥하게 하네요, 거절을. 두 번째는,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불평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냥 둬라. 어쩔 수 없는 일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은 그냥 두라고 해요. 세 번째는,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그것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네 번째는, 당신 내면을 다른 사람들의 예면과 비교하지 말라. 내 마음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 언행 이런 거에 비교하지 말라고 했네요. 다섯 번째는, 누군가의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보람되며 남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 중 하나다. 누군가의 말에 진정으로 기울인다는 거요. 저도 어제도 회식하면서 느꼈지만은요, 중간에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요, 치고 들어가지 앞으로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말을 하시는 분이요, 너무 장황하게 한다든지 길게 한다든지 하면은요, 사실은 듣는
있는 사람도 안 좋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얘기하는 사람은 그걸 못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저도 그게 조금 심했었는데요. 중간에 말 끊고 하는 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성격상으로 그게 아닌 거를요,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닌 건데 상대방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반론이 바로 들어가는가. 앞으로는 좀 기다렸다가 다 끝난 후에 반론이라든지 제 의견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엄청 많습니다. 요즘 많이 배우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살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건 좋지만 언제나 당신 편이 되어줄 가장 친한 친구들이 몇 있다면 그건 진정한 축복이다. 자주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는다 해도 당신은 그들이 당신 편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일곱 번째는 다음날 힘든 아침에 감사할 만큼 늦게까지 즐기며 노는 좋은 밤이란 드물다. 아마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 늦게까지 하면은 그 다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여덟 번째는 당신이 운동복 차림으로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감지 않은 머리를 묶고 슈퍼마켓에 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아홉 번째는 경험은 물건보다 훨씬 더 기억에 남는다. 경험은 물건보다 훨씬 더 기억에 남는다. 열 번째, 자신감은 아름답고 강력하다. 11번째, 눈가에 주름이 생긴다 해도 웃는 게 좋다. 눈가에 주름이 생겨도요, 웃는 게 좋다고 하네요. 12번째,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리석고 무능하며 못되고 이기적이다. 또 어떤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친절하고 따뜻하고 똑똑하다는 사실에 당신은 늘 놀라게 될 것이다. 13번째는요, 당신의 삶을 그 누구의 기대, 취향, 희망, 꿈에도 맞추지 마라. 14번째,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기쁠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의존하지 말고요, 본인이 직접 해결하고 본인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15번째, 원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에 품을 만한 게 못 된다. 원한 품지 마시라고 했네요. 어떤 경우도 마음에 품을 만한 게 못 되네요. 16번째,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그 순간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위해 기쁘게 해주라고 하네요. 17번째, 부탁해요와 고마워요는 언제나 환영받고 언제나 적절하다. 부탁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얘기는요, 많이 하라고 하네요. 18번째, 당신을 방해하는 머릿속에 속삭임이 들리면 당장 꺼져버리라고 말하라. 당신을 방해하는 머릿속에 속삭임이 들리면 당장 꺼져버리라고 말하라. 19번째, 음식은 중요하지 않다. 테이블 세팅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함께 식사할 사람이 누구냐이다. 20번째네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은 명예, 중요성, 인기, 성공의 증표가 아니다. 그렇게 바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고 사실 더 건강하고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 21번째네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절대 모른다. 당신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착각일 확률이 매우 높다. 22번째, 나쁜 행동과 비꼬는 말은 대부분 질투에 뿌리를 두고 있다. 비꼬는 건 질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네요. 23번째,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3번째고요. 24번째는 늘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 가끔은 거울 속에 들여다봐야 할 때도 있다. 25번째,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른 경우
그 사람의 의견과 믿음에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단 종교, 정치, 사랑이 주제일 경우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은 경우가 많다. 26번째, 시간이 지나면 우정도 변한다. 때로는 우정에 유통기한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27번째네요. 선크림과 아이크림은 당신이 젊음을 유지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28번째, 옛날이 얼마나 좋았는지 길게 들어놓지 말라. 미래가 얼마나 좋을지 환상을 갖지 마라. 지금이 얼마나 좋은지 음미해라. 매 순간을 의미있게 보내라. 28번째고요 29번째는요 누가 날 생각해주고 기억해주는 건 좋은 일이다. 누가 날 생각해주고 기억해주는 건 좋은 일이다. 30번째는요 가끔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도 있다. 마음이 불편할 경우가 많다. 보통 실용적이고 편리하지 않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언제나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이다. 31번째, 뻔히 보이는 문제를 무시하면 안 된다. 분위기를 망치는 어색함이나 오해를 끌어안고 사는 것보다 불편하지만 대화를 해보는 게 더 낫다. 32번째, 살다 보면 안 되는 일도 있다. 되게 해보려고 노력하기보다 그걸 받아들이고 일찍 그만두는 게 좋다. 안 되는 일은요 되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걸 받아들이고 일찍 그만두는 게 좋네요. 안 되는 일은 생각해보는 문제네요. 33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제시한 문제의 해결책이 너무도 뻔하다고 생각될 때는 당신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말해주는 것이 좋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소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34번째는요 숙면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숙면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35번째, 그들에게 당신이 중요하다면 기꺼이 그들의 시간을 당신에게 내어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36번째, 사랑, 평화, 조화의 이름으로 꾹 참아야 할 때도 있다. 37번째네요. 화난 사람들이 당신을 괴롭히게 하지 마라. 대신 그들에게 연민을 갖도록 노력해라. 38번째네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지 마라. 당신 일이 아닌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그저 당신 할 일을 해라. 39번째네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포옹하며 환영해라. 제가 변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40번째네 40이요. 언제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진심으로 미소를 지으며 그것이 쌓여 당신 인생에 분명 큰 도움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41번째요. 가만히 있으면 기운이 회복되고 치유된다. 42번째요. 한 번에 한 단계씩 힘든 일은 작고 해낼 수 있는 덩어리로 쪼개라. 그러면 다 할 수 있다. 덩어리로 쪼개갖고 조금씩 하라고네요. 43번째요. 지평선에 그려놓은 커다란 꿈이 결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삶이다. 그러니 매일 즐겨라. 마지막으로 44번째네. 47가지라 했죠. 44번째, 이기적으로 부정적인 쪽에 숨어 있지 않고 스스로를 밀어붙여 좋은 일에 집중한다면 거의 대부분 좋은 쪽으로 상황이 개선된다. 그리고 45번째네요. 모든 일에는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 가끔은 이유가 바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잘 생각해보면 보통 이유가 명확해진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경우가 많다. 46번째네요.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의지만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지만 눈과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 더 낮고 더 옳은 길이 드러날 때가 많다. 마지막으로 47번째네요. 오염을 감수하고 배짱 있는 기회를 잡아라.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47가지요. 그렇죠. 40대에 깨달은 47가지네요. 40대면 지금은 청년이죠, 청년. 몇 살까지가 유엔에서 중년이라고 했나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생각은 안 나네요. 다음은요, 좋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황경신의 밤 11시네요. 밤 11시 중. 황경신의 밤 11시 중. 밤 11시면은, 아까도 제가 읽어드리는 중에, 밤늦게 일을 한다든지요, 놀고 이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이 좋지 않죠? 오늘 해야 할 일을 할 만큼 했으니, 마음을 좀 놓아볼까 하는 시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도 못했으니, 밤을 세워볼까도 하는 시간이 11시네요. 밤 11시, 내 삶의 얼룩들을 지우개로 지으면 그대로 밤이 될 것도 같은 시간, 술을 마시면 취할 것도 같은 시간, 너를 부르면 올 것도 같은 시간, 그러나 그런 대로 참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시간, 밤 11시, 하루가 다 지나고 또 다른 하루는 멀리 있는 시간, 그리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사랑도 멈추고 모든 걸 멈출 수 있는 시간, 참 좋은 시간이야. 밤 11시. 이분 황경신 시인은 밤 11시가 참 좋은 시간이라고 했네요. 다음은요, 이게 먼저 서산 당진 가다가 읽어드리다 여기서 끝난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사람의 마음은 양파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가진 것이라고는 자존심밖에 없으면서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진 것처럼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고집부리고 불평하고 화내고 싸우고 다툽니다. 그러나 마음의 거꾸로 다 벗겨내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존심을 버릴 나이가 되면 공허함과 허무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벗겨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아픔이 따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는 자존심 없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반평생은 자존심을 쌓고 다시 그것을 허무는데 남은 반평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힘든 인생이었다는 말을 남기고 갑니다. 우리를 자신 안에 가두고 있는 자존심을 허물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이 체면 손상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고민하거나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은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마음이 상해서 잠을 못 이루는 밤도 없어집니다. 그렇죠. 마음이 어떤 때는 상하면은요 잠이 안 오고 그러죠. 필요 없는 담은 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세워져 있는 담이 필요 없을 때는 빨리 허무는 것이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존심은 최후까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워오던 자존심을 버리면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 순간 그들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홍식님이 좋은 글을 남겨주셨네요. 저도 그 자존심을 버리고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요즘 변화하고 하려고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한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피해준다 할까요? 아니면 나한테 좋지 않게 하는 사람들은요, 피하게 되는데요. 이번 기회에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런 사람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은요, 피하지 않고 다시 상대해 보려고 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다음은요, 요즘 제가 그 종신보험에 대해서 조금 여러가지 그 상속도 될 수 있고요, 노자금 목적자금도 되고 부채 상환도요 있죠. 부채 상환도 할 수 있고요. 되게 글쎄요, 나이가 많아갖고 돌아가실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이가 한 뭐 60, 70이라든지요, 한 5, 60이라 이렇게 갖고 갑작스레 사망을 하게 되면은 부채가 있을 수 있죠. 그게 그 자식들한테 부담이 또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요, 그 부채 상환도 할 수 있고요. 사망했을 때 그 사망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부채 상환도 할 수 있고, 또 사망 안 하면은요, 나중에 그 돈으로 노후자금이라든지요,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또 자식한테 상속도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유태인들이 이 종신보험으로 상속해 갖고선요, 계속 사망보험금으로 다시 종신보험에 들고, 또 그 사망보험금 자꾸 커지겠죠. 그 사망보험금으로 다시 또 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몇 대 거쳐서 가면은요, 엄청난 부자가 돼 있는 거죠. 상속 받은 거를 계속 이어지면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유대인들이 많이 적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성인식 때 종잣돈 만드는 유대인들이요, 13세의 성인식이 비단 성인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생에서 종잣돈으로 모으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해 나올 때는 우리 돈으로 수천만 원의 종잣돈으로 불어난다고 한다. 이 돈으로 유대인들은 사회에 진출하면서부터 어떻게 돈을 벌지 연구한다고 한다. 막강한 힘으로 세계 금융계를 지배하는 유대인들의 파워가 이 13세의 성인식 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은요,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 할머니와 연금 할머니.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두 할머니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 할머니는 젊어서 재테크를 잘해서 10억의 재산이 있고, 연금 할머니는 큰 재산은 없어도 종신연금에 가입하여서 만기가 되어 연금 개시일이 되었고 매달 50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어떤 할머니가 행복한 노후를 보냈을까요? 매달 500만원 연금 보험에 들어갔고요, 종신연금에 들어서 매달 500만원 나오는 할머니와 젊어서 재테크를 잘해서 지금 10억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가, 여러분은 어떤 분이 행복할까요? 두 분이 80의 나이에 동시에 치매를 걸렸습니다. 두 분 다 자식들이 요양원으로 모셨는데, 부자 할머니 자식들은 매달 많은 돈이 요양비로 나가자 자신들이 상속 재산이 줄어들 것이 아까워서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하고 바라게 되고, 그렇죠. 이제 상속 받을 재산이 요양 종신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안 들어가거든요. 매달 나가니까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 입장에서 이게 안 되는 건데요. 상속 재산 바라만 보고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네요. 연금 할머니 자식들은 500만원 중에서 요양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자식들 교육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재산이 많은 할머니는요,
자식들이 빨리 돌아가시라고요. 치매 걸렸을 경우에. 연금들은 그 할머니는요, 제발 오래오래 사시라고. 이게 이 자식들 도리에서 이게 돈만 보고서는 빨리 돌아가시라고, 제발 오래 사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요, 참 세상이 씁쓸합니다. 이런 생각 없이요, 건강하게,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모든 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종신보험에 대해서 조금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I 종신보험이 있고요. 조금 확대돼 갖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등 중대한 질병을 보장 범위로 확대, 말기를 보장하는 CI 종신보험이 있고요. 중대한 질병의 보장 범위를 더 확대해 갖고 말기에서 중기 정도까지요, SA 종신보험. 그리고 다음은요, 일종의 사망보험, 진단비 보험으로 볼 수 있는 WI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WI 종신보험이 최고 비싸고요. 그 다음에 SI 종신보험, GI 종신보험, CI 종신보험입니다. 그 CI 종신보험에 대해 갖고서는요, 이 진단비가 아니고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거로 아시면 됩니다. 프로수 이런 거는요,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요, 지금은 청주농고 후문 쪽이거든요. 청주농고 후문 쪽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잠시, 이것도 양이 많은 것들아도 무릎 관절염 탈출법 총정리인 건데요. 또 양이 많아 갖고서는요, 다음에 알려드리고요. 이게 양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방송하면서 읽어드려도요, 너무 양이 많고 그래 갖고요,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다음은요, 뿌리가 깊은 들녘의 주인으로 묵묵히 커간다. 말이 없는 들풀꽃은 겨울이 오는 의미와 봄이 오는 희망을 하늘에서 배워 땅에 가르치며 필 때와 질 때를 잊지 않고 더 간절하게, 더 당당하게 사랑의 언어로 세상을 덮는다. 화려한 꽃잎도 천리를 가는 향기도 견고한 뿌리에서 오는 힘이며 흔들림 없는 의지로 피어 올리는 숭고한 생명의 증거이니 저들보다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며 저들보다 큰 것이 무엇인가. 욕심으로 높아진 세상을 벗어나 땅에 납작 엎드리니 참으로 편하다고 들풀이 전한다. 김민수님이 좋은 글을 남겼습니다. 김민수님이 좋은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도 좋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는 나이만큼 깊어지는 것들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드는 나이만큼 깊어지는 것들이 있다. 군데군데 자리 잡아가는 주름 사이로 옹송거린 세월을 덧없다고 하지 않은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주름이 늘어간다는 것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늙어간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신경을 쓰는 일보다 자신이 가진 능력에 맞는 알맞은 속도를 헤아릴 줄 알게 된다. 평면적으로 보지 않고
둥글둥글 전체를 보게 되고 지식보다도 지혜로운 말씀을 따르게 된다. 날카롭던 것들은 유연하게 상처는 치유의 흔적으로 내게 없는 것, 내게서 떠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 내게로 날카롭던 것들은 유연하게 상처는 치유의 흔적으로 내게 없는 것, 내게서 떠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 내게로 오는 것에 감사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나무의 나이테 같은 세월 앞에 넉넉해지는 나이 덕분이다. 살아오면서 저마다 연륜이 몸에 배고 인생이 빛과 어둠이 녹아드는 양만큼 적절한 빛깔과 향기를 띠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나이에 이르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사유의 깊이가 있는 것이다. 그대 홀로 있기 두렵거든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은요, 여기가 지금 율량동 신한은행 사거리거든요. 사무실이 거의 다 왔는데요. 다음도 좋은 글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에서 가치가 드러난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야 자신의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절제를 잃고 산만해져 많은 세월과 기회를 허비하기 쉽다. 심지어 아무리 행동을 취하지 않아 생활의 원칙과 방향을 상실하기도 한다. 인간의 의지력은 인생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는 요소로서 인간 활동의 모든 상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돈이 많으면 절약을 잊어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지위가 높으면 절제를 몰라 권력을 잃게 되며, 큰 명성을 누리다 보면 지조를 잃어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 인간이란 존재는 고난을 잘 이겨내야 무슨 일이서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자신을 망치게 되고, 행운이 다가와도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그냥 밟고 지나가게 된다. 다음은요, 가슴이 아름다운 사람과 만나고 싶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움을 보면 감동할 줄 알고, 글썽 있는 눈물을 보면 슬퍼할 줄 알고, 불의를 보면 분연히 떨칠 수 있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이라면 차 마시고 시 읊고 하루방년 같이 살면서 피와 살 섞어도 아름답고 상쾌하고 향그럽다. 해지는 저녁 노을 같이 바라면서 아침 이슬 같이 밝으면서 호박빛 차 한잔 같이 마시면서 머리가 수정같이 맑고 가슴이 불같이 뜨거운 느낌 있고 눈물 많고 차가운 사람아, 용기 있고 슬기롭고 정다운 사람아, 차 한잔 마시고 싶다. 차 한잔 나누고 싶다. 옆에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이게 끊기네요. 이게 전에 전화가 오니까 끊기더니요, 지금도 끊기네요. 마지막 하겠습니다. 차 한잔 나누고 싶다. 차 한잔 마시고 싶다. 옆에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옆에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소암 스님이 좋은 글을 남겨주셨네요. 참여해주신 정창기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실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주 되는 여기다 되겠습니다. 정창기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